나는 미술을 좋아했고 할 줄 아는 게 미술뿐이었다. 귀찮은 걸 싫어했고 어디에 구속되고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래서 고딩 때 미술부 같은 활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느 고3처럼 대학교 생활의 낭만을 기대했다. 아마도 미대를 가게 되면 진짜 더 자유롭고 나의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힘들게 재수까지 해서 대학교를 가게 됐지만 내 기대와 나의 개성을 펼치기도 전에 입학한 지 2달 만에 자퇴를 했다. 대학 OT 때부터 뭔가 쎄했다. 굳이 따지면 이건 별로 아는 사람이 없지만 사실은 나는 고3 때 대학을 합격했었지만 등록금 마련을 하지 못해서 가지 못했었다. 아마 이것부터 쎄했던 걸까? 그래도 재수해서 간 곳은 고3 때 합격했던 학교보다 훨씬 좋은 대학이었고 서울에 있는 곳이었다. 안타까운 점은 당시 미대는 지방 캠퍼스에 있었던 점이랄까? 보통 미대는 디자인과를 많이 지원을 하는 만큼 디자인과 경쟁률이 높다. 어느 과에 도전을 할까 고민하던 중 나는 다른 디자인과보다 경쟁률이 낮았던 의상 디자인과가 있길래 그냥 접수를 했다. 사실 별 생각이 없었다. 그냥 그때도 옷, 신발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접수를 했다. 아, 여기서부터 패착이네. 학원 원장님이 갑자기 웬 의상 디자인과에 접수를 했냐고 뭐라고 하셨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아, 도대체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 진짜 말도 징그럽게 안 들었네 진짜. OT 얘기로 돌아와서 나는 OT가 가기 싫었던 건 아니지만 가기 싫었다. 왜냐하면 가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었다. 그때 누나는 대학교 졸업식을 하고 그 다음날 유학을 떠나는 일정이었으니까 하필 OT 날짜랑 겹치게 된 것이었다. 당연히 OT를 선택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3학년 과든지 누군지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불참 문자를 보냈으나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당했다. 참석을 안 하면 불리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반강제로 OT를 선택을 했고 나는 누나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하고 OT를 마친 후에 공항으로 바로 가서 누나와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OT를 선택한 것에 대한 이익이 있었던 건 단 한 개도 없었다. 젠장. 아무튼 OT 때 서울 캠퍼스에 모인 후에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 처음에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다. 전부 여자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나 혼자 멀뚱하게 서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지만 부끄러웠다. 그때 마치 피광통키에 나오는 오동동 주장 같은 이미지의 덩치가 큰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나와 똑같이 재수를 한 제주도 출신의 동갑내기 친구였다. 혼자선 부끄러웠지만 둘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유상아 잘 지내고 있니? 야, 난 진짜 너가 그날 없었으면 난 부끄러워서 아마 죽었을 거야. 장소에 도착해보니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학의 모든 과 신입생 OT 행사 장소였다. 전문 MC 진행하에 행사가 시작이 됐고 행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젠장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다. 각 과별로 장기 자랑을 준비하랬다. 이 과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드러났다. 남녀 성비가 비슷하면 적절히 섞어서 같이 재밌게 또 즐겁게 준비를 했을 텐데 여자애들은 안 한다고 빼기 시작했다. 2학년 선배들이 개정색을 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남자는 둘뿐. 올라갔다. 당시 우차사에서 인기 있던 코너를 따라했다. 그날 기억이 생생하다. 핸드마이크를 쥐고 사시나무처럼 떨던 친구와 진짜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관객들, 아니 학생들, 추억이라 쓰고 최악이라 읽는다. 행사가 끝난 후 각 과별 숙소로 흩어지고 본격적인 술판이 시작이 됐다. 근데 친구와 나의 희생정신이 무색하게 나는 OT에 따라온 복학생들과 고학년 고인물들에게 찍혀 있었다. 이유는 를 많이 한다는 이유였다. 2학년 선배들이 나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줬다. 시끄럽기도 하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2학년 선배들을 갈궜나 보다. 그렇게 쎄하기만 한 대학 생활이 시작됐다. 개강총회 때 일이었다. 과대표를 뽑는 시간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러다 여자 동기가 손을 들어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2학년 선배가 작은 소리로 욕을 했다. 야, 이 X발 국가대는 남자가 해라. 그래서
남자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했고 진 사람이 국가대를 했다. 나머지 한 친구는 OT 때 오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재수를 해서 남자 셋이 다 동갑내기 친구였다. 아무튼 그 친구가 국가대가 됐다. 가위바위보를 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지만 교수들도 있어서 참는 것 같았다. 그렇다. 여기는 남자가 적다는 이유로 심각한 군대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다. 여자들에게 기 안 죽이게 한다는 이유는 뭔 개소리였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학교 안에서의 규율과 규칙이 너무 많았다. 학교 안에선 단아까 그리고 형 누나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됐고 나이가 동갑이면 누구 선배 누구 후배 존대해야 했다. 아니 이 뭔 병신 같은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다행히 2학년 선배들은 재수를 해서 다 형들이었고 한 명만 동갑이었는데 나중에 헷갈려서 학교에선 반말했다가 학교 아닌 데선 존대하고 마치 내가 의상 디자인 체육과를 온 것 같았다. 체대 문화라고 해도 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반에 자유로움의 상징과 같은 미대에서 이딴 개쓰레기 문화라니. 또 신입생 수강 신청을 2학년들이 해주는 문화인지 그때 만들어진 건지 아무튼 본인들이 짜준다고 했다. 1학년들끼리 빨리빨리 친분을 생기게 하겠다는 명분이었던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1학년을 컴퓨터실로 집합을 시켰다. 이유인 즉슨 자기들이 놀면서 미루다가 수강 신청 마감일이 다가온 것이었다. 그래서 다 앉혀놓고 수강 책자를 보면서 여기저기 신청하라고 시켰다. 그때 신청했던 교양 과목을 알아보자. 시의 언어와 이해, 남북한 언어의 비교, 러시아 문화 어쩌고 저쩌고 대충 이랬다. 한 번은 과대항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러 갔다.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3학년 과대가 2학년 과대한테 누구야 가자 하니까 눈빛이 달라졌다. 왜? 아니 뭔데 도대체. 우리 1학년 남자 셋 보고 따라오라 했다. 그 학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길을 걷다가 도착한 곳은 어느 폐교인지 시골 초등학교인지 알 수 없는 컴컴한 곳이었다. 느낌이 왔다. 3학년 과대는 1학년들은 열중샷을 시켰고 2학년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뭐지? 아니 분명 걸어올 때 하하호호 거리면서 왔는데 메소드란 이런 걸까? 그러면서 신입생 구타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고 해서 올해부터는 구타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다. 뭐지 진짜? 이거 트루먼 쇼인가? 분명히 아까 축구 재밌게 하고 삼겹살도 맛있게 먹었는데 세상이 날 속이고 있는 건가 싶었다. 아무튼 1, 2학년들을 갈구러 거기까지 간 거였다. 쎄했다. 전공 수업 시간이었었다. 의상 디자인에 필요한 기초 실기를 3, 4학년 선배들에게 시간을 내서 배우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재봉틀이라던가 패턴을 뜨는 거라던가 바느질 등등. 단과부 학습을 해야 되는 건가? 나는 도대체 대학생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재료 준비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집에 간 적이 있다. 사실 빌려서 해도 되고 동기들과 같이 했어도 될 일이었지만 쎄한 게 날 지배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 행동으로 결국 그날 담당이었던 4학년 선배와 술자리가 있었는데 화장실을 같이 가게 됐다가 난 그 화장실 안에서 쿠사리를 먹었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내 얼굴을 툭 쳤다. 잘하자면서. 사람의 기분을 더럽게 하려면 치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닌 툭 치는 게 직방이라는 걸 배웠다. 쎄했다. 물론 힘든 것만 있지는 않았다. 전공 수업 중 프리젠테이션 3인 조별 과제가 있었는데 내가 자료 준비도 하고 발표도 내가 했다. 나는 호구였던 걸까? 아무튼 명품 브랜드에 관한 스토리를 주제로 정했고 마지막엔 명품 브랜드의 이미테이션 구별법도 구성을 해서 발표를 했다. 그 수업엔 다른 학년 선배들도 있었고 또 전공 수업 첫 과제였어서 괜히 긴장되고 떨리고 그랬지만 난 실전에 강한 편이다. 발표 중간중간에 애드립도 넣어서 빵빵 터트리면서 재밌게 발표를 이어나갔다. 무사히 발표가 끝나고 교수의 피드백이 있었는데 여러분 발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며 박수를 받았다. 이게 내 대학 생활 중 유일하게 쎄하지 않았던 기억이다. 그리고 1, 2, 3, 4학년 남자 대면식이었던 것 같다. 그날 4학년 과대 선배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선배가 그 안에서 제일 제대로 된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굉장히 착했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 선배는 나에게 의리과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줬는데
그 당시 나의 학번보다 몇 년 위 학번에 남자들이 아무도 없던 적이 있는데 전부 자퇴를 했다고 했다. 그 과의 군대 문화 때문이랬다. 그럼 내가 들어간 그 전해까지만 해도 스타가 있었단 얘긴데 누가 다니고 싶겠냐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전부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 문화를 바꾸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했던 것 같고, 그 과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서 힘들겠지만 좀 버텨줬으면 좋겠고 1학년들을 너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1학년들을 잘 아우르면서 그런 걸 할 줄 아는 애가 너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역시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 선배와 잠깐 자리를 옮겨서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리에 돌아왔는데 2학년으로 복학한 갓 제대한 선배가 나를 부르더니 어디 갔다 왔냐고 묻길래 4학년 과대 선배님하고 밖에서 얘기하고 왔다고 하니 대뜸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갔다 왔다고 쌍욕을 시전하더니 나를 갈구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식 갈굼이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아가리를 찢어버린다고 했다. 농담한 거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정말 그랬을 수도 있다. 그걸 받아줬으면 자기랑 장난치냐면서 진짜 화를 냈을 거다. 그 함정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송합니다 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마 같은 술자리로 기억하는데 나는 자취를 안 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비아냥거림을 들었어야 했다. 그렇다. 나는 기숙사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통학을 하고 있었다. 신도림에서 스쿨버스를 탔는데 학교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렸다. 그래서 난 매일매일 집에서 무조건 5시 반에는 나와야 했다. 정말 많이 힘들었다. 선배들은 나에게 전부터 왜 자취를 안 하냐는 질문을 했었고 그때마다 나는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야 했다. 그런데 이날 또 나에게 자취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선배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와, 이 새끼 아직도 자취를 안 한대요 라면서 떠들어댔다. 엄마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과 내가 그때 느낀 비참함은 정말 그 상황이 너무 불쾌했고 더러웠다. 그리고 나는 이때 대학교를 때려치우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나는 너무 궁금해서 다른 미대를 다니고 있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퇴 후 함수의 길을 선택을 했지만 부모님도 학원 원장님도 날 말렸다. 휴학과 군입대라는 쉬운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일들이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나는 이 대학을 다시 오는 게 너무 싫었다. 끝끝내 부모님을 설득했고 학교의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퇴서를 냈다. 같은 학년 동기들이야 당연히 아쉬워해줬지만 선배들의 반응은 아 그래?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반응이었다. 그렇게 삼수를 시작했지만 수능에서 실기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면서 대학을 다 떨어지게 되고 다소 허무하게 내 삼수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고학년 선배들의 나이를 보면 정말 많아야 25에서 28살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의 내 나이가 돼서 바라보니 참 별거 아니었다. 그냥 다들 어렸고 혈기왕성했고 난 군대 문화를 싫어하는 지나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아마 지금의 나라면 그냥 잘 견디고 너스레 떨면서 잘 넘어갔겠지. 하지만 자퇴라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이후 이어진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대로 가치가 있고 값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나는 미술 전공자가 아닌 미술 취미생의 삶을 살고 있다. 추스.